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월요일마다 다시 돌아오는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이 시간을 듣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시간을 경청하고 계신 걸로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또 실제로도 점점 많은 분들이 이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를 통해서 오페라를 또 잘 접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또 마이 디어 오페라 이 책을 발간하면서 또 저자, 이 또 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계신 우리 빼어난 그 지성과 또 아주 뭐 많은 분들이 또 칭찬해주는 그런 공주급의 미모를 가지신 이러세요. 우리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바그너를 네. 하지 말라 그래놓고서 정말 바그너만 하시는 우리 그러게요.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바그너 중에서 발퀴레 두 번째 시간까지 했고, 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산막이 이야. 근데 발키레가 등장.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선생님도 이 발키레를 좀 해보셨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국내 최초로 네. 우리 수년 전에 정명훈 선생님 모시고 네. 외국에서 팀이 와가지고 오. 한국 여자성악가 8명이 모여서 와 정말 피 튀기는 발키레 이 장면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야. 네. 호요 또 호 이거 아이고 하신 거예요? 정말 그 네. 로프 들고 막 날아다니시진 않았어요? 날아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저도. 그럼 저 한 명이라도 보러 갔을 텐데 저는. 떨어지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위에 떨어지면 큰일 나죠. 어머 어머 생각만 해도. 아니요. 네네. 그들이나 저희나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일단 그 네. 악기가 좀 비싸기 때문에 악기 그쵸. 위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악기가 많고 비싸요. 저희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악기 밑에 주자들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아이고. 나르지 않은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콘체르탄테 형식이었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발키레 2부에 그 지그문트가 죽어요. 이 브리닐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 또 아빠인 보탄이 도와주지 마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또 원래는- 프리카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요. 또 뒤에서 조정해서 당신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맡겨라. 얼마나 미웠겠어요. 내추럴하게 맡겨라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훈딩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자, 그 다음 얘기 또 우리 한번 계속 해볼까요? 드디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디어 발키레가 등장합니다. 라는 내용이 물론 뭐 우리 브리닐데가 중간에 등장을 하긴 했지만 네. 이 발키레 기행이라는 네. 기행이 뭐냐면요. 말을 타고 간다. 이런 기마행. 기마행 그런 얘기죠. 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 오페라 외에도 사람들이 영화 음악으로서도 정말 많이 쓰는 그렇죠. 음악입니다. 특히 이제 아포칼립스 나우.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에 등장하죠. 엄청나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때 영화 이거 처음 보면서 네. 그 찰리신 아버지가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네네. 야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막 쏘는 장면에서 배트콩마을 이렇게 맞아 그 저 공습하는, 네. 비행기가 아니라 저 헬리콥터죠. 헬리콥터에서. 네.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음악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그리고 장면도 네. 어쩌면 이 발키레들이 말을 타고 공중에서 나르면서 이렇게 전쟁을 사실 발키레들이 죽은 전사자들을 모으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군대에 사람들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면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 날아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네. 전사자들을 만드는 그런 장면에 요 기행음악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아구가 잘 맞는 그런 음악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제 보니까 그 서양의 발키레를 보면 네. 그 발키레로 나오는 이 8명의 딸들이 네. 다 덩치들이
정말 엄청나세요. 그래서 이야 이거 로프로 끌어올리기가 쉽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이 8명이 나오면 와 무대가 꽉 차는 것이 그죠? 조금 슬픈 게요. 이게 네. 사실 북방 신화에서는 발퀴레들이 여기 니벨룽겐의 반지에서는 네. 발퀴레들이 네. 보탄의 딸들로 나오잖아요. 네. 에르다하고 네. 이 그 내연 관계로 맺은 딸들로 나오는데 네네. 진짜 북방 신화에서는 그냥 용맹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뭐랄까요? 바랄라의 블랙핑크 같은 네네네. 그럴 수 있죠. 요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9명도 아니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보탄을 받드는 여전사들입니다. 많은 그 게임에서 요새 그 비디오 게임에서 상당히 헐벗은 존재들로 아름답게 등장하기도 하는 약방의 감초 같은 블랙핑크 또는 다른 어떤 뭐 소녀시대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인원으로는 소녀시대 쪽이 가깝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그너 오페라에 등장하는 순간 이게 뭐 103명, 99명 이렇게 등장하는 엄청난 오케스트라잖아요. 네. 금관 악기도 진짜 세트로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을 뚫기 위해서는 보통의 그 가녀린 허리로서는 네. 할 수가 없는. 아. 그러니까 이 정말 덩치가 조금 있으신 우리 아주머님들께서 무대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말을 탄다 이런 장면을 펼치는데 딱 등장하면 조금 슬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왜요? 예뻐야 되는데. 약간, 네. 근데 파워풀해서 그게 멋있더라고요, 아주. 그쵸. 들어야죠. 비주얼을 포기하고 이제 뭐랄까요. 그 귀를 즐겁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이야. 자, 발퀴레가요. 독일어는 어로는 발퀴레고 네. 이 그 노르트어 그 북방 어로는요. 전사자를 택하는 자, 발이 전사자고요. 퀴리아가 선택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사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런 죽음의 여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끔 까마귀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까만색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데 뭐 보탄도 까마귀를 2마리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신으로도 등장을 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죠. 네. 그래서 다른 문화에서는 이 까마귀가 약간 악마의 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도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바랄라로 데려가는 어떤 아름다운 신들이니까 네. 이 북방 신화에서 사람들이 나를 여신들이 데려가는 용사로서 바랄라의 어떤 명예로운 입당을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바이킹 문화에서도 이 발키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내려오는 설화가 뭐가 있냐면요. 전쟁에서 죽어야 하지만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를 손에 든 채 죽어야 한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가 죽었을 때 장례의식에서 꼭 해주는 것이 뭐냐면 죽었을 때 손에 무기를 꼭 들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잡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의 어떤 장례의식에서는 칼 이렇게 들고 네네네. 이게 관에서도 이렇게 뚜껑에서도 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제가 영화를 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뭐 늑대도 등장하고 뭐 난장이도 등장하고 이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북방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 근데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네. 요 장면이 살짝 등장을 해요. 그래요? 여기서 포레스트 검프가 전쟁에 참전을 하잖아요. 참전을 하는데 여기 댄 중이라고 나타납니다. 네. 여기 포레스트 검프가 남부 사람이니까 사투리를 써서 루테이넌트 데인 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 중사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전쟁에서 죽는 것이 명예롭게 죽는 것이 전통인 집안이니까 나도 이 베트남 전에서 명예롭게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는 장면이 툭툭
툭툭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정말 특이한 것은 툭 쓰러질 때 전쟁에서 그냥 맨손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칼과 총을 들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단 한 장면도 남김없이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근데 그거를 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나요? 그 얘기를 영화상에서? 안 해요. 아, 그거는 아는 사람만 코드로 볼 수 있게 돼 있군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야. 그 장면에서 왜 다 손에 저걸 들고 죽지? 그리고 이걸 왜 명예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 북방 신화를 읽다 보니까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외에도 영화에서 코드로 등장하는 것이 매드맥스. 여기서 보면 신이 나를 바랄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용맹하게 싸우자. 이런 네. 대사가 또 나오고요. 네, 그렇죠. 또 노스맨에서도요. 그 전쟁에 출정을 할 때 자, 우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바랄라를 향해 나가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네. 영화에서 쓰는 것은 사실 약간 클리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이미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약간 뭐 좀 그렇네. 너무 흔하네. 근데 북방 신화를 쓰면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뭔가 뿌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흥미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예. 북방 신화는 성서나 그리스 신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잔인한 여가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 신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쓸 때 굉장히 흥미롭게 쓸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 OTT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그 NOTT에 네. 바랄라 살인이라고 있어요. 어머요. 그 이제 북구에서 만든 건데 한번 또 찾아볼 만한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막이 무대가 오르면요. 8명의 이 발큐레 아가씨들이 네네. 육중한 아가씨들이 네. 등장합니다. 그럼 자 소개 부탁드려요. 한 명씩. 여기서 소프라노. 따다다단 딴딴딴딴 따다단. 제가 이거 다 아나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게르힐데 소프라노 베라 슐러서, 소프라노 브리트 린홀름, 헬름 비게로 등장하고요. 메조 소프라노 무려 브리기트 파스벤더가 발트라우테로 등장합니다. 콘트랄토 헬렌 바츠가 슈벨트라이테, 소프라노 헬가 다른쉬가 오른트리테, 메조 소프라노 베라 리틀 이 지크룬의 메조소프라노 클라우디아 헬만이 로스바이스의 메조소프라노 메릴 틸러가 그림게르테. 메릴린 아닌가요? 메릴린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릴린 틸러 그림게르테로 등장하고요. 썰 게르크 솔티가 지휘를 하는 바이너르 필하모니커가 연주합니다. 1966년입니다. 윈필인데요? 바이너 필하모니커. 네, 윈필입니다. 똑 바이너라니.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네. 비너 필라모니카. 그렇네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어머, 죄송해요. 마릴린 타일러예요. 그리고 정신이 그림 갤 없어요. 때. 갑자기 네. 시켜가지고. 괜히 시켰다. 아니 본인이 소개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소개했는데. 네네네. 네, 네. 다음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탈풍계. 네, 발키레의 기행, 기마행, 호요또 호, 하이사 함께 이 발키레의 여전사들이 나타나서 그 죽은 전사들, 무기를 갖고 있는 전사들을 탁 이제 바랄라 성으로 데려가는 그 장면. 보통 날아가죠. 그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게르힐데 헬렌비게 발트라우테 슈벨트 라이테 오르틀린데 지크룬의 로스바이세 그림게르데. 진짜 많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8명의 이 지그프리트가 아니라 발키리아가 등장했고요. 게록 숄티가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66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이 신나는 장면이 지나가면요. 이 중에서 뭘 부르셨다고요? 발트라우테? 발트라우테를 불렀습니다. 브리기테 파스벤더가 불렀던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또 우리 백지연 선생님이 그 정명원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입니까? 서울시향입니다. 연주로 이제 연주를 하셨습니다. 발트라우테가 나중에 지그프리트에서 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혜가 있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또 잘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본인하고 많이 닮은 캐릭터네요. 아유, 그거는 지혜롭고. 그럴 리가요. 부족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저 멀리서 우리 브린힐드가 말에다가 우리 지클린데를 태우고 옵니다. 네. 누군가를 용사를 태우고 오나 봐 이러고 보니까 아니야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정신을 잃은 여자를 태우고 오죠. 자, 이 전 장면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클린데가 지크문드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여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브린힐데가 죽지 마라 여자여. 너의 뱃속에서는 영웅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인간이기에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 신의 영역에 있는 이 우리 발키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 여자 형제 얘기도 하죠. 너의 뱃속에선 영웅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나올 때까지 너는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장면을 바꿔서 그럼 나 제발 살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홀랑
타고 아버지 보탄의 분노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오게 된 거죠. 그 장면이 이제 산막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매들이여, 우리의 또 다른 자매가 영웅을 뱃속에 가지고 있다. 제발 우리들을 살려달라. 그래서 8명의 발키리들이 이렇게 둘러쌉니다. 아버지가 저기서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네.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매를 이렇게 쫓아오셨습니까?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 말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브린힐드는 나의 말을 거역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정말 속된 말로 딱 걸렸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일을 잘 처리하긴 했지만 죄는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 비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이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하고 브린힐드 둘만 남죠. 제가 정말 흥미로운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 버나드 쇼, 영국의 아일랜드의 굉장히 독설가이자 희곡 작가인 버나드 그렇죠. 쇼가 쇼 머스트 고 온을 얘기한 사람이죠. 그렇죠. 돌아가시면서도 쇼는 계속, 연극은 계속 돼야 돼. 엄마야. 오페라 가수들한테 정말 쇼 머스트 고온은 진짜 머리에 새겨지는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굉장히 독설가이기도 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은 이분이 정말 엄청난 바그너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문을 읽는데 정말 빵 터졌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바그너의 대사가 따분하고 재미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불손한 속물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물들만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물들을 보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그너의 진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감정들의 공감만 하고. 그 모든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 독설가의 어떤 진 면모를 여기서 나타내는 게 서문의 첫 장에 나옵니다. 나 빼고 다 지금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네. 그렇게 얘기하면 바그너랑 정말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분이 아닙니까? 훌륭하시네. 너네들도 이해 못하면서 속물들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 바그너의 우월성에만 이해를 못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바그너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의 해설설. 니벨룽의 반지. 죄송합니다. 네. 니벨룽의 반지의 해설설을 쓰셨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여서 본 면은 뭐냐면요. 이전에 에르다하고 소위 바람을 피워서 우리 바랄라를 지키기 위해서 9명의 발키리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특히 브린힐데는 어떻게 보면 보탄에 알지 못했던 진정한 내면이다. 이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에르다하고 불륜을 일으킨 게 아니라 관념을 통해서, 관념을 에르다, 대지의 심음으로 해서 관념의 딸이 나온 것이 브린힐데다. 그래서 브린힐데를 그렇게 사랑하는 까닭은 브린힐데는 보탄이 알지 못하는 그의 참된 의지이고 자기 진정한 자신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론은 참 그럴듯하네요. 그러니까 버나드 쇼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일타쌍피, 보탄도 이렇게 아우르고 바그너의 어떤 뭐랄까요, 그 불륜들도 한꺼번에 어떤 그 면죄부를 줘볼까 하는 내가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누군가에게 심은 것이다. 이런 제가 볼 땐 약간 이해를 할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타쌍피를 평소에 이렇게 잘 하시나요? 글쎄요. 여기서 버나드 쇼님은 양쪽을 다 아우르긴 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다음에 네. 브린힐데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아리아와 같은 독백을 하거든요. 네. 아버지, 제가 한 일이 그렇게 치욕적입니까? 사실은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것은 겉으로는 너의 형제인 지크문트를 지켜주지 말아라. 하지만 그 앞에서 길게 얘기하셨던 것은 지크문트를 지켜야 한다를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진짜 원하는 것을 당신이 얘기하지 못한 것을 내가 여기서 똑 따서 당신이 하지 못한 것을 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벌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이 다음에서 굉장히 길고 슬프게 펼쳐지죠. 그렇군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실까요? 네. War so schmächlich, was ich
verbrach. 제가 저지른 일이 그렇게 치욕적인가요? 하고 나옵니다. 이 브린힐데 역을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 에리히 라인스도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1962년 녹음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브리닐데의 아리아 War es so schmecklich, was ich verbrach. 제가 저지른 일이 그렇게 치욕적인가요?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손, 뭐 엄청난 또 이 파워풀한
소프라노 브린힐데를 불렀고요. 에릭 라인스도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2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비르기트 닐손 노래를 들으면 네.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가창을 우리에게 선사하잖아요. 정말 찌르는 듯한 발성, 흔들림 없는 호흡. 네. 그래서 누군가 가서 물어봤대요. 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뭐 호흡을 잘하죠. 뭐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편한 신발을 신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편한 신발. 그 선생님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가끔 맨발로 노래를 하는데요. 특히 녹음 같은 거 할 때는 발이 편해야지 호흡이 잘 붙고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높은 굽을 신어야 더 발성이 잘 된다. 우와. 이런 분도 계셨는데. 옛날에 황영금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네, 높은 네. 신발 신어라. 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 김명엽 선생님도 네. 이렇게 합창단 할 때 이렇게 좀 굽 높은 거 신고 노래하면 더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네. 우리 맨발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가수들 중에 그 조이스 디도나토나 아, 네. 그죠? 그때 발 맞아요. 보셨잖아요. 제가 맨 앞자리에서. 맨 앞자리에서. 네. 발이 어땠습니까? 발이 약간 네. 중간 발가락이 살짝 짧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 네. 그게 다 보였군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이야. 재밌었습니다. 파트리시아 코파친스카야라고 그 바이올리니스트도 맨발로 이렇게 느껴가면서 또 연주를 하고 네. 이블린 글렌이야 옛날에 뭐 진동 때문에 그렇게 또 이 퍼커션 치면서 귀가 안 들렸으니까요. 오. 그 진동으로 뭐 옛날에 뉴욕 계셨을 때 네. 이 쿠르트 마조가 지휘한 뉴욕필 네네. 그때 이제 같이 협연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야. 뉴욕에서. 또 그런 공연도 있었고 또 그 우리 사이먼 레틀의 부인 메초소프라노 마달레나 코제나 네. 또 이제 가끔 맨발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 우리 백재은 메초소프라노가 한번 공연 때도 한번 네. 그렇게 맨발로 부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 드네요. 많이 부릅니다. 그래요? 카르멘 같은 거 할 때는 많이 불러요. 맨발로. 네. 그렇구나. 이야. 잘 됩니다.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예.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곡을 설명을 하려면요. 네. 이제 불의 음악 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로게 이리 와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와, 근데 로게가 여기서 정말 뜬금없이 왜 나올까? 근데 이 그런 거를 찾다 보면 이제 니벨룽겐의 반지 그리고 북방시나 원전 조금 더 가자 보면 뭐 마블 영화 있잖아요. 네. 니벨룽의 반지. 니벨룽의 네, 반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네. 모든 게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어. 우리 마블 영화 많이들 보셨는데요. 네. 여기 로게가 누구냐면 로키입니다. 오. 죄송합니다. 로키고 그 돈너 여기 나오잖아요. 네. 오페라 토르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블에서는 토르하고 로키하고 프리카와 보탄의 자식인 걸로 나와요. 로키가 로게가 그러니까 양아들로 나오고요. 중간에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네. 로키가 중간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라그나로크 맨 마지막 전쟁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아버지를 사랑했다가 형을 미워했다가 다시 사랑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니벨룽겐의 반지에 등장하는 로게는요.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중간에 계약서도 써주고 중간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에 메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네들한테는 협력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난 똑똑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원전에서는 뭐랄까요. 정말 악의 화신. 하나도 착한 면이 없습니다. 누가요? 로게가요. 로키가 정말 음. 중간에 뭐 회개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모든 신을 속이고 모든 인간에게 속된 말로 사기를 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좀 간악하죠. 간악한 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정말 악마 중의 악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제 또 후배 중에 로게에 빠져가지고 자기 이메일 그 진짜요? 도메인을 로게로 쓴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마블에 등장한 로게는 네. 너무 멋지잖아요. 뭐랄까요? 이게 퇴폐미가 뻘뻘 풍기면서 이 토르는 이렇게 막 그 약간 마동석스러운 네. 이렇게 막 매력을 풍기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로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학교도 되게 잘 나왔어요. 지적이죠. 네, 엄청 지적이고 똑똑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착한 면모도 보여주니까 그럴만합니다. 마블에서는 뭐 헬라가 큰 누나로 등장을 하지만 헬라가 사실은 로게의 딸이에요. 원전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로게가 이 전체 라그나로크 사건에서 나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서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신이기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로게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이 불의 신이기도 해요. 이 사실은 뭐 하나 뭐 여기서 전쟁의 신, 뭐 아니면 뭐 프리카도 무슨 결혼의 신 여기서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의 신이기도 하고 자녀 양육의 신이기도 하고 뭐의 신이기도 하고 뭐 프라이아도 젊음의 신이기도 하고 뭐 아름다움의 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겸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그리스 신화나 또는 북방 신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겸임교수 로게. 겸임교수 로게. 네. 그래서 이 원전에서는 우리 니벨룽의 반지에서는 그 파졸트와 파프너에게 바그너 작품 부르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목이 점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물을 잠깐 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네. 어머나. 아하. 니벨룽의 반지 책이 있네요. 니벨룽의 반지. 니벨룽의 반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니벨룽의 반지. 자, 이 파졸트 파푸너 형제가 그 프라이아는 아름답기 때문에 언제나 이 거인 족속들의 정말 저 여자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나의 인생은 정말 나는 인생이야. 이런 지표가 되죠. 네. 그래서 내가 바랄라를 지어줄 테니까 프라이아를 나에게 줘라. 근데 여기서는 프라이아가 처제도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신이에요. 그래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1기와 2기를 나누어 줍니다. 시기를 2기 안에 바랄라 성을 완벽하게 완공을 하면 내가 프라이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탄이. 그런데 파졸트와 파푸너 형제는 너무나 신이 나게 되죠. 나는 능력 있는 신이니까 능력 있는 거인이니까 1기와 2기 아니고 1기 안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어. 너무나 신나게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순말이 있는데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밭도 열심히 갈고 뭐 벽돌도 열심히 날르고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능력 있는 까닭에 2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이 프라이아를 얻는다는 기쁨에 젖어서 이 말을 너무 열심히 부려가지고 1기 안에 성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탄 앞에 짜잔 하고 성을 갖다 놓게 돼요. 네. 보탄이 너무나 황당하죠. 근데 프라이아를 주기 싫어요. 사실은 프라이아를 내심 또 보탄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 끔찍한 이 거인들에게 절대 프라이아 같이 아름다운 여신을 넘겨줄 수도 없고 또 프라이아가 넘어가면 젊음의 황금 사과를 가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신들은 전부 다 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책을 부려봐라 하고 여기서 나쁘긴 하지만 또 로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로게야 좀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로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파졸트 파푸너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들통이 나서 중간에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말 못하고 무식한 저 말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변신에 능한 우리 로게님이 암말로 등장을 합니다. 예쁜 말로 등장을 해요. 네. 등장을 해가지고 이 순말을 꼬십니다. 그래서 순말이 일을 하다 말고 마지막에 성벽을 다 올려야 되는데 이 성벽이 다 올라가기 직전에 암말과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이제 어렸을 때 말을 이제 그 관광용으로 타게 해주잖아요. 네. 저 이제 뭐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이제 탔는데 얘가 계속 뭐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 갑자기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가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 자기의 본분을 잊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가속도가 붙는데 이거 더 갔다가는 내가 다치겠다. 여기서 못 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낙마하기 전에 제가 배를 잡고 뛰어내렸어요. 정말요? 네. 너무 빨라져서. 진짜. 근데 걔가 막 달려간 이유가 뭐였느냐? 암말을 찾아간 거예요.
발정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말이 막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네. 걔가 엄청 채찍으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럴만하네요. 진짜. 근데 저를 위해 놓고 하필이면 그렇게 푹푹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봄이었나 보죠. 춘정을 어찌 하니? 이 춘정을 일깨워서 갑자기 안말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걔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안말과 록에 얽힌 옛날 재밌는... 제주도 목장 얘기입니다. 그랬네요. 예. 그래서 우리 꾀쟁이 록에가 여기서는 불의 신으로 등장을 하죠. 자, 보탄이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다음에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네. 요 내용으로 얘기를 하죠. 전위에 불타는 너에게 내가 아버지의 자상한 입맞춤을 해줄 때 너의 그 예쁜 입술에서 영웅의 찬가가 흘러나올 때 내가 미소 지으며 어루만졌던 이 빛나는 한 쌍의 두 눈 희망 어린 그리움이 내 마음을 애태울 때 사납게 휘몰아치던 두려움에서 내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불탈 때 폭풍 같은 내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빛나던 너의 광채 어린 두 눈 빠빠빠 너의 아름다운 두 눈에 마지막 작별에 입맞춤을 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게 행복을 주는 너의 눈의 빛을 이제 더 행복해질 그 사내에게 별빛같이 비추어 주거라. 불운한 이 아비에게 작별하며 두 눈을 감으렴. Viel Spaß. Auf Wiedersehen. 로게! 어머. 로게 어딨냐? 로게 들어라.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너를 오늘 붙잡는다. 올라오너라 일렁이는 불꽃아 활활 타올라라. 내 창끝이 두려운 자는 결코 이 불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허이! 로게! 뭐 어떡해요. 로게. 이때는 안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어머. 자기 상태입니까? 안말은 오페라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잖아요. 그건 뒤로 등장을 알지만 합니다. 네. 그래도 여쭤본 거예요. 루니툰즈에 등장을 하죠. 안말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오페라가 끝나면서 네. 마법의 불의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 테마로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오. 신비로운 마지막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끝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흥미로워지는 오페라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De Augen leuchtendes Paar. 빛나는 한 쌍의 눈. 파가 그거군요. Loge, hör. Loge, 들어라. Lausche, hieher. 이리 와서 들어라. 여기 와서. here, 그죠? 자, 베이스 바리톤 제임스 모리스. 제임스 모리스가 그 돈조반니에서 모차르트에서 석상 손님 역할 많이 했습니다. 직접 보기도 했어요. 네. 보탄 역을 불렀고요.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한 바이에리시스 슈타츠 오케스터. 바이엘은 이 주립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1988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겠고요. 아주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배가 고프신 것 같습니다. 쪼록쪼록 소리가 네, 쪼록 소리가 많이 아니 나요. 굳이 그것을 하여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 보탄의 아리아와 마법의 불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네. 또 뭐가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르시드가 등장. 르시드. 와우. 네. 오, 주여. 자, 그러면 르시드 우리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살베. 살베.
das war